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건강 온에어 시간입니다. 방송 전에 미리 보내주신 사소한 질문부터 실시간 질문까지 모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이 상고염이 주제다 보니까 어머님들도 많이 보내주신 것 같고 네. 뭐 운동선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이디 송5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쌀을 옮기려고 팔에 힘을 줬는데 팔꿈치가 뚝 하더라고요. 이 당시에는 별다른 통증이 없었고 2주 정도 지난 지금은 오른쪽 팔꿈치를 접으려고 하면 마치 신경이 눌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또 왼쪽 손가락에 힘도 잘 들어가지 않는데 괜찮을까요? 하셨네요. 신경이 눌린 듯한 느낌과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팔꿈치 주변에 통증이나 압통은 없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상가염에 의한 증상일 수도 있지만 팔꿈치를 지나는 신경 등의 포착에 의해서도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꼭 가까운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6635님이 보내주셨는데요. 15년차 피아노 학원 강사입니다. 하루 종일 수업한 날에는 팔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언젠가부터 팔에서 딱딱하는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요. 팔꿈치 주변을 좀 눌러주면 괜찮다가도 다시 딱딱 소리가 들립니다. 팔을 쭉 펴면 팔꿈치 중앙도 시린데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예, 질문에서 이제 팔꿈치 증상이 소리와 함께 증상이 있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관절 움직임에서의 소리는 특별한 치료가 요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질문자께서 혹시 팔꿈치를 움직일 때 증상이 같이 동반되신다면은 꼭 가까운 병원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직업군에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읽으면서도 왠지 굴곡이 많잖아요, 피아노는. 그래서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어쨌든 통증이 느껴지고 의심이 간다면 가까운 병원 꼭 방문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7990번님께서 질문 남겨주셨고요. 저는 고깃집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불판 2개에서 3개 정도는 거뜬하게 들었는데 언젠가부터 팔꿈치가 뻐근하면서 열감도 느껴집니다. 최근에 손도 저린데요. 손바닥을 펼치면 괜찮고 주먹을 쥐면 아픕니다. 상과염을 의심해야 할까요? 먼저 주먹을 쥐면서 증상이 악화된다면 상가염의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정확하게 어떤 부위가 문제인지 네. 확인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시겠습니다. 주먹을 쥐면 네. 아프면 상과염이 상과염에? 의심이 된다.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니까 예.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찾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0대 사무직이라고 하는데요. 손목이 뻐근할 때마다 파스를 붙였는데 지난달부터는 손목에서 팔꿈치 사이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팔꿈치까지 시큰해졌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컴퓨터 작업이나 밥을 먹으려고 하면 팔꿈치가 쿡쿡 쑤시는데요. 치료가 필요할까요? 앞서 상가염에 대한 이제 그 특징을 소개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일반 사무직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무직의 경우에는 컴퓨터 사용과 같은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현재 질문자께서 증상이 있으시다면은 이 증상이 고차가 되기 전에 꼭 정형외과 진료를 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 TV 보니까 터널 증후군 해가지고 휴대전화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거나 그리고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질문자는 여기가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통증이 심하면 상가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손목을 많이 사용함으로 해서 요 손목을 사용하게 되는 근육들의 부착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목을 많이 사용한 과도한 움직임을 자주 하시는 경우에 상가염의 유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느껴지시면 병원 방문도 그렇습니다만 앞서 웬만하면 안 쓰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휴가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휴가군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이게 보니까 사무직이 위험하다고 하니 학생들도 또 걱정이 그러네요.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다음 질문이 또 학생과 연관이 있네요. 그렇네요. 네. 이번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딸이 시험만 치고 나면 등에 불이 난 것처럼 아프다고 하고요. 심할 때는 손등까지 욱신욱신한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역시나 파스를 붙여주고 또 근육 크림으로 대신하는데요. 요즘은 어깨부터 손목까지 아프고 팔을 잘 들지 못하고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질환일까요? 남겨주셨는데 이 수험생 또 따님을 두고 있는 학부모님이라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 상가염의 특징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상가염이라는 것은 힘줄의 과도한 사용에 의해서 퇴행성 변화나 힘줄의 어떤 손상에 의해서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아까 통계에서 말씀드렸었는데 30대에서 60대 사이 환자분들이 대부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예. 젊은 연령에서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0%는 아닙니다. 질문자께서 하셨던 장시간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질상이 발생한다. 아마도 장시간 목을 구부린 상태에서 공부를 진행하면서 생긴 증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경추신경의 압박에 의한 증상인지 또는 목의 근육의 긴장에 의해서 생긴 증상인지는 꼭 감별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병원 방문이 최고의 해결책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는 정말 이게 궁금했습니다. 손목 보호대처럼 팔꿈치에 테이핑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하셨는데 보통 이제 선수들 보면은 햄스트링이 약간 경미하게 있다 하면은 테이핑 많이 하잖아요. 다리 쪽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야구 선수들은 팔 쪽에도 많이 붙이고요. 다른 운동 선수도 레슬링도 그렇고 붙이는 거 많이 봤는데 이게 테이핑을 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이 테이핑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면서 그냥 테이프 붙이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운동 선수들이 테이핑을 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테이핑이 도움은 됩니다. 단 신체 역학에 맞는 정확한 테이핑을 해야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테이핑을 통해서 근육의 긴장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힘줄이나 근육의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이 방법의 목적입니다. 테이핑을 하는 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줄의 어떤 역학적인 움직임에 맞춰서 테이핑을 해야지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냥 붙여서는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네. 힘줄의 역학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운동선수에게는 트레이너가 있듯이 네. 교육을 통해서 방법을 익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전문의에게도 예. 또 상담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병원에 알겠습니다. 방문하셔서 어떻게 붙이는지 배우고 또 직접 부착을 하면서 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영양제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관절 영양제도 있던데 이 관절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면 팔꿈치 통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영양제는 보조제로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효과가 있는데 단순히 영양제만 복용했다고 해서 이 예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방을 위해서는 영양제 복용과 함께 평소 스트레칭과 적당한 휴식을 병행해야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거 종합해 보면 앞서 신의 한 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미역도 있고요. 또 적절한 스트레칭 이 두 가지가 정말 필수라는 것을 건강 온에어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온에어 여러분들의 질문을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